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한포진 치료하기. 한포진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알고 자기가 이 한포진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한포진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손바닥이나 발바닥 또는 손가락의 양측면, 발가락 뭐 약간 밑에 측면 이런데 물방울 같이 뽀글뽀글하게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작은 물집 같은 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터지고 이제 각질이 막 벗겨지고 따갑고, 처음에는 생겼을 때 굉장히 가렵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왜 생기나? 뭐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없어졌다 금방금방 재발하고 계속 생기는데 이 이유가 뭘까? 원인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할까? 과연 나는 막 병원을 다녀서 이런 연고 저런 연고 써보고 뭐 별의별 약도 다 먹어보는데 왜 아직까지 치료가 안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녹음하는 거는 집에서 일반인 수준에서 웬만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관리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막 뭐 스테로이드 연고를 너무 많이 바르고 악화시킬 필요도 없고요. 생각보다 뭐 치료를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 외로 잘 돼요. 근데 약간의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 이번 방송을 꼭 들어두시면 주변에서 생각 외로 한포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포진 치료하기나 이 한포진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긴 사람들은 쉽게 한번 깔아앉히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포진의 원인 도대체 뭘까?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뒤져보면 에크린 한선의 발한과 관련이 있다. 이거의 장애, 발한장애라고 보고 있어요. 에크린 한선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 털이 나는 곳을 에크린 한선, 에크린 땀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굵은 털이 나는데 겨드랑이나 음모를 아포크린 한선이 있다고 하죠. 발한장애, 뭐 DC 드로시스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리고 손 발바닥의 습진의 25%에 해당될 정도로 빈도 비율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손이나 발바닥 습진 중에 25%면 4명 중, 습진 생긴 사람 4명 중에 1명이 이거라는 건데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피부 장벽의 알카리아로 인해서, 피부 표면의 알카리아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생겼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어떨 때 있어요? 아기들의 기저귀 습진,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데 보통 사타구니 쪽에 생기는데 그쪽은 피부 표피에 투명층이 있거나 하진 않아서, 일반적으로 한포진이 생기는 피부들은 보면 피부 표피에 투명층이 존재하는 곳에 주로 생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러지성 피부에서 주로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알러지가 없는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호발 연령대를 보면 여성은 20대 초반에 많이 생기고 남성은 40대 초중반에 생겨요. 제가 중반이니까 이제 호발할 나이죠. 그 다음에 호발 계절은 봄, 여름, 이제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생겨요. 그 다음에 증상은 처음에 어때요? 약간 가려워요. 그러다가 작은 물방울 같은 수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다가 그게 터지면서 각질화돼요. 그리고 거기 따끔거리게 되고 뜯으면 약간 피가 맺히듯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재발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올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년에 안 생기는 거 아니고요. 매년 생길 수 있고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포진이 생기는 원리를 보면 아까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투명층이라고 하는 스트레툼 루시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투명층인데 이것들에서 뭔가 여기서 땀이 나오다가 이 하얀 층에 걸려서 얘가 물방울 같이 뽀글뽀글하게 올라오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에만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크린 한선은 이마에도 있고 다른 부위에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포진은 손바닥이나 발바닥, 손가락 옆에 측면에만 나란히 이렇게 물방울 같이 뽀글뽀글 잡혀요. 즉 피부 표면 중에서 이 투명층이 있는 곳에 한해서만 한포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원인의 큰 하나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서 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법을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발처발 하는 건데, 물론 이 염증이 생겼을 땐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실제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면 피부 장벽이 더 손상돼요. 그것은 제가 옛날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해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그 방송을 보면 스테로이드 연고가 피부 장벽을 얼마나 손상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방송을 한번 봐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손상되면서 물방울같이 뽀글뽀글한 게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이런 손바닥이나 이런 데 이런 게 생겨요. 그죠? 손가락에도 이런 것들이 나란히 일자로 타라락 생기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치료 어떻게 할까? 예.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포진 치료 방법은 뭐냐면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하는 거예요. 왜? 염증을 일시적으로 깔아앉히니까. 하지만 연고를 일시적으로 깔아앉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테로이드 연고가 우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균 활성을 도와줘요. 흔히 말하는 항진균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진균의 활성을 도와줘서, 이게 가끔가다 발바닥에 난 경우에는 이게 무좀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면 더 악화돼요. 확실히 스테로이드 연고 때문에 진균이 확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악화될 수 있어서 이 감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진료하시는 선생님이 이게 한포진인가 무좀인가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수돗물로 이온토를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피부 장벽이 훼손돼서 이런 한포진들이 생길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돗물로 이온토를 하게 되면 실제로 피부 안에 약간 보습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포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또 치료할 때 뭐예요? 물에 노출 피하라고 해요. 왜 물에 노출 피하라고 해요?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에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그 물이 마를 때 피부 표피층에 있는 각질층에 있는 지질이 같이 씻겨나가서 피부 장벽이 손상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물에 많이 담그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포진이나 습진이 잘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물이 불었을 때 물이 마르면서 각질층 사이에 있는 지질이 같이 소실되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방법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게 보편적인데요.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지만 위험성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좀일 때는 그 진균의 활성을 도와서 더 빨리 퍼지고, 항진균제를 쓰고 있으면 그 효과를 확 떨어뜨려서 무좀이 치료 안 되게 하는 문제를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자체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인 한포진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치료법은 뭐냐? 맨 처음에 그 물방울같이 수포가 조그만한 게 생긴 다음에 떨어지고 각질이 생기고, 그게 떨어지면 따끔따끔하고 불편해요. 그죠? 그 부분을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우선 감염에 대해서 위험을 낮추고요, 따끔거리는 현상도 많이 막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각질층, 표피층이 날아간 걸 일시적으로 수분 밴드를 3일에서 7일 정도 붙이고 있으면 피부 표면에 수분한 환경이 제공되면서 피부 장벽이 있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만들어져요. 단점 뭐예요? 너무 길게 하고 있으면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 되기 때문에 감염의 소스가 될 수도 있고요, 피부 장벽이 영구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일에서 7일, 가장 무난한 건 3일에서 5일 정도 붙이고 있다가 떼는 거예요. 수분밴드를 뗀 다음에 어떤 걸 해줘요? 생리식염수를 한번 이렇게 헹궈내고요, 이리게이션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3일 지나서 피부가 많이 안정됐다 싶으면 이 위와 같은 방법을 3에서 4사이클 정도 반복을 하면 거의 완치에 가깝게 좋아져요. 어떤 사람은 상태가 심한 사람들은 6사이클, 7사이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연고 바르고 수분밴드 붙여놓고 떼고 생리식염수 소독 한번 씻어내고 항생제 연고 바르고 한 2-3일 있다가 또 이와 같은 걸 계속 3사이클, 4사이클, 좀 상태가 심한 사람들은 6사이클, 7사이클씩 하면 대부분 좋아져요. 왜 2-3일에 이렇게 공백기를 두냐면요, 이 수분밴드를 감은 상태에 피부 표면은 알칼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표면이 산성화될 때까지 시간을 좀 세이브 해줘야 돼요. 계속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이 없이 막바로 알칼리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계속 영구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하면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없이도
피부를 굉장히 좋게 할 수 있고 한포진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을 했어도 치료가 안 된 사람한테는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도움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염증이 너무 심해지거나 따끔거리거나 각질이 너무 많이 벗겨지면 항생제 연고와 먹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꼭 기억하시고요. 이 방법도 한포진을 치료하는 흔히 말하는 어떤 제가 쓰는 노하우 중에 하나라서 한번 일반인들도 해볼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단지 이런 것들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있으면 수분 밴드를 붙이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거는 요령이 필요해요. 뭐 붙여놓고 랩으로 한번 감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그 수분 밴드가 쉽게 안 떨어지게. 수분 밴드는 중간에 부분이 콜로이드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접착력이 없어서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피부 장벽에 데미지를 주진 않으니까 접착력이 최대한 약한 걸 써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방법을 하면 한포진도 결국 불치병이 아니고 난치병이 아니다. 한포진 뭐 치료가 안 된다는 말도 인터넷 보면 많아요. 그런데 해보면 생각 외로 결과가 좋게 나오고 치료가 잘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한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제까지와 다른 치료법에 아니면 결과물에 약간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고 있고요.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방송 기대해 주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